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페북에 또 글을 방금 전에 올렸는데요. 장도혁 대표님과 지도부가 부산, 울산, 마산, 창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한 순회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창원에 갔었죠. 자, 부산, 울산, 마산, 창원. 제가 그때 지금 부산, 울산, 마산, 창원 그 집회를 좀 보니까 인기 폭발이더라고요.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의 인기는 가는 곳마다 말이죠.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말이죠. 이재명 재판 속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의 폭주를 막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진영을 넘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항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자 국가 체제 수호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나락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반드시 멈춰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 힘은 오직 단결된 국민의 힘뿐이며 국민의 단결뿐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많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요. 자,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의 든든한 우굴이죠. 가장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부산, 울산, 마산, 창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한 전국 순회투쟁을 시작하면서 또 지금 이재명 재판 속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재명의 폭주를 막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서 말이죠. 우리가 모두 청년의 미래를 위한 그런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자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나락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반드시 멈춰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자, 지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전국을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굳은 심지 그리고 또 용기 그런 것들이 아주 젊은 그런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서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사과를 운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절연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과와 절연은 뭐냐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과의 절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거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말이죠. 장동혁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당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그래야만 국민의 힘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재명을 이깁니까? 아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결국 사과하고 절연하면 이기고 사과 안 하고 절연 안 하면 집니까? 이거는 말이죠. 너무나 도식적으로 장도혁 대표의 그 지지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하나의 수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강사가 미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한길 강사가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절연하고 사과하면 다시 말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윤과 절연하면 그 세력과 자신은 절연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장동혁 지도부라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윤과의 절연을 그렇게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때는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 오히려 국민의 힘을 절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절연하고 누가 사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뭘 자꾸 꺼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너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정법을 씁니까? 역사에도 가정이 없듯이 말이죠. 정치에도 가정이 없는 겁니다. 정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절연하라. 그래야만 국힘이 살 길이 있다. 그러면 진짜 살 길이 있습니까? 진짜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장도혁 대표를 위해서, 국힘을 위해서, 우리 자유보수 우파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얼마나 정말 나쁜 정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윤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세웠죠. 솔직히 얘기해서 한이 윤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세운 거죠. 이제 와서 자기가 이재명과 맞서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재명이 정권을 가지 않도록 그래도 윤을 갖다 구하고 나서 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윤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한이 있더라도 윤이 권력을 갖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을 갖다가 깜빵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윤하고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과 먼저 싸우고 아무리 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과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윤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윤하고 먼저 싸워서 윤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바람에 이재명이 그냥 거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지금 설레발을 떱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든 그것이 이준석이든 아니면 그것이 조중동이든 그것이 조갑재든 그것이 누구든 지금 얘들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한테 말이죠. 이 자유보수 정권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 자유보수 정권의 미래는 2030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보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보수 다 물러나야 됩니다. 이제 2030 신보수가 그야말로 이 국힘을 떠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보수를 지금 대표하는 것이 장동혁이고 김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한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걸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장도혁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아까 페북글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앞으로 가고 그리고 장도혁 대표를 갖다가 버팀목으로 버텨주고 이래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장도혁을 흔들겠다는 하나의 꼼수로 말이죠. 장도혁한테 자꾸 중도층을 얘기하고 장도혁한테 자꾸 사과를 얘기하고 장도혁에게 자꾸 절을 얘기하고 그건 장도혁 망하라는 겁니다. 장도혁 망하라는 얘기는 결국 국힘 망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도혁 대표는 꿋꿋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민수의 힘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민수가 장도혁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와 장도혁과 김민수 서로 하나의 이제 그 파트너가 돼서 그야말로 서로 끌어주고 버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같은 경우 말이죠. 잘해오고 있었는데 또 삐끗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같은 경우도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절연하고 누구를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국힘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힘을 구하는 문제는 뭐냐?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과 싸우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안에서 뭐 이런저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과 싸우면 됩니다. 강신업 팀입니다.